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도의 송정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실시되었던 즉 6월 18일에 실시되었던 지방직 지적측량학 9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한 문항 정도가 조금 생소했던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산학 개론도 마찬가지로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측량이나 전산이나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그 90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적중률은 한 9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빼고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뤘던 그런 문제고 몽땅 지적측량학에 모두 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로 이제 출제된 것으로 보여져요. 자, 1번에 보시면 지구 타원체 형상과 크기, 편평률 F 계산하게 되면 편평률 F 생각하시면 돼요. A와 A분의 A 마이너스 무엇이다? 요 B예요. 그럼 여기서 F는 편평률이 되는 것이고 A는 적도 반경이고 그 다음에 B는 무엇이다? 극반경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답은 3번 굴절률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편평률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시에서도 상반기 때 출제됐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고, 자 2번 평면 직각좌표의 명칭과 그 적용 구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서부, 중부, 동부, 동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여기는 38도니까 모두 공통이니까 문제에서 출제를 안 한 것 같고요. 얘가 125도죠. 125도고 127도, 129도, 여기는 131도입니다. 그러면 적용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원점의 경우에는 124도와 126이 되는 거죠. 그 1번이 맞는 거예요. 서해 좌표계는 있지도 않고 동해 좌표계는 이게 동해 좌표계니까 130도하고 132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게 바뀌어 있네요. 이 두 개는 서로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정답은 몇 번? 1번. 그림을 통해서 쉽게 접근해서 풀어도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3번 봅니다. 이 문제는 실제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400, 800, 1200, 16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위 환산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 수 있는 게 축척 n분의 1의 얼마, n분의 1의 제곱 이꼴 실제 면적 모르고 도상에서 16cm 제곱이에요. 그죠? 근데 축척이 지금 얼마로 줬냐면은 1000으로 줬어. 그 16이 정답이에요. 1600. 이거 말고는 답이 될 게 없습니다. 얘가 m이 만약에 뭐 2만이라든지 25000이라든지 5만이라든지 이러한 값이 나왔을 경우에는 답이 다뤄질 수 있지만 축척이 100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 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160, 뭐 16, 160, 1600 이렇게 아마 넣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단위 환산에서 잘못하게 되면 한 문제 틀릴 수 있지만 전혀 단위 환산하고 관련이 없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4번 3대의 방향관측법이니까 0도, 60도, 120도 이렇게 윤곽도를 달리해서 관측을 하는 거죠. 대외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이 대외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망원경 정의와 반위로 관측하는 것을 대외관측이라고 하는데 이 대외관측을 함으로써 측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어떤 오차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오차들을 대외관측을 함으로써 소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대회, 3대회, 4대회로 갈수록 윤곽도의 위치가 달라져요. 윤곽도의 위치가 달라지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분도원의 눈금오차를 소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5번 봅니다. 지적기준점이 아닌 거 수준점이고요. 6번 제조사 기준점 측량에 사용되지 않는 거 평판이고요. 계속 그냥 이거 너무 쉽어요. 너무 쉽죠?
자, 제주사 측량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요. 토탈을 가지고 경계점 할 때는 도선법 및 방사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자, 어떻게 소관청이 시행한 것을 업자가 검사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제주사 측량을 지적소관청이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시도지사가 성과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소관청이 실시한 것을 업자가 검사를 하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자,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상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15도 4개, 단일기준국 3회가 아니라 몇 회예요? 2회죠. 다중을 사용하든 단일을 사용하든 2회를 관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의 경우에는 기준국을 달리해서 2회 관측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수신기의 표시 장치는 수시로 확인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지를 하고 다시 관측을 하도록 되어 있죠. 9번. 자,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문제는 토지 이동이거든요. 제가 전산학개론에서 토지 이동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더라.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다. 측량 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합병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예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보통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돼요. 그게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어 있는,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 토지라는 거고요. 축척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부정적인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합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엇이 가능하다? 합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권리들이 있을 때 합병이 가능한 이유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1필지 1부에도 한 필지 1부에도 무엇이 돼요?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엇이 가능하다? 합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합병이 가능한 거냐, 합병이 불가능한 것이냐.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합병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뭐야? 합병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 이거죠. 10번. 평판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1번이 틀렸네요. 지적도 시행지역에서는 몇 cm예요? 5cm죠, 5cm. 도선법 20개, 방사법일 때는 도상거리가 10cm지만 광파 측거기를 사용했으니까 30cm고요. 교회법을 적용할 때는 전방 또는 측방이더라 이겁니다. 이번에 지방직과 서울시의 차이. 난이도는 지방직 문제가 한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방직은 문제가 보면 딱딱 떨어지고 굉장히 지문이 짧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출문제라면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워요. 계산 문제 2문제 정도 어려운데 그거를 뺀 나머지는 5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2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죠. 11번. 확정 측량 결과도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종단면도라는 게 우리 지적하고 종단면도하고는 무관해요. 그죠? 이 종단면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두부라고 할까요? 두부라는 것이 이렇게 쓰면 얘를 딱 절단한 단면이 바로 종단면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적에서는 종단면도와 이 종단면도는 그래서 시공 측량할 때 우리가 종단면도라든지 횡단면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 경계선의 종단면도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찾아라.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중앙이죠. 높낮이의 차이가 없을 때는 중앙이 지상경계가 되는 것이고 수면에 접했을 때는 평균의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수위가 되는 거죠. 최대 만수위, 만조위, 만수위가 되는 것이고 절토부일 때 이렇게 쓰면 얘를 이렇게 절토를 하게 되면 절토부일 때는 상단. 정답은 3번이고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이렇게 제방을 쌓고 제방이 토지에 편입이 됐을 때는 바깥쪽 어깨 부분이 되더라 이겁니다. 구조물의 중앙이 아니라 바깥쪽 어깨 부분이다. 정답은 3번. 13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최화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0.008, 0.004라고 하는 이 숫자는 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값은 오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한다? 오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0.008의 오차가 발생을 했고 B라는 사람은 0.004라는 값의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오차만을 봤을 때는 신뢰도는 A보다는 B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더라. 결과적으로 최화값은 이렇게 뚝 자르게 되면 994와 004의 절반이면 얼마가 될까요? 999가 되는 거죠. 999가 되더라 이겁니다. 999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은 1번하고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 3번하고 4번이 답이 되는데 계산해 보시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이고 4기 때문에 결국은 004에 좀 더 가까워져요. 004에. 정답은 4번이다 이겁니다. 경중률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경중률은 오차의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8의 제곱분의 1일 때 얼마가 돼요? 4의 제곱분의 1이니 공무원 시험이니까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64분의 얼마? 64분의 88이 64죠. 16분의 1이니까 1대 얼마? 1대 4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최화값을 계산하게 되면 5분의 얼마? 5분의 1 곱하기 얼마? 우리가 그거를 잡자고요. 50을 기준으로 잡자고요. 6으로 하죠. 6 마이너스 0.006 플러스 4 곱하기 얼마? 4 곱하기 4. 그러면 얼마가 돼요? 5분의 얼마? 4, 46 마이너스 5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여러분들 방식대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빠르게 푸는데 50이 없고 만약에 49.999가 있다면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4번을 쓰겠죠. 5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풀어본 거예요. 14번. 자, 이 문제는 수학적인 어떠한 능력이 좀 떨어지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었을 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무조건 뭐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비례식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자, 문제에서 AB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BC 대 CC 다시는 AB 대 A 다시다 A 다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BC 대 CC 다시는 AB 대 AA 다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요 길이가 BC의 길이잖아요. 이 BC의 길이 여기서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AB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BC 길이가 지금 몰라. 그죠? 그럼 BC의 길이는 얘는 AB에다가 플러스 얼마? 12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CC-는 여기 21m로 주어졌고요. AA가 얼마냐면은 14m로 주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21 AB는 14의 AB에다가 플러스 얼마? 14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8, 2, 4, 1, 168. 168이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넘겨버려요. 9가 나오죠. 9가 되죠. 그러면 7이 되나요? 9가 아니라 7이 되죠. 9가 아니라 7이 됩니다. 21 마이너스 14니까 여기 7이 되겠죠. 7AB 요거 나누기 얼마나 하면 돼요? 7을 하면 돼. 27에 얼마? 27에 14. 47에 얼마? 28. 그죠? 따라서 AB 거리는 얼마가 된다? 24m가 됩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꼬이면 못 풀어버립니다.
풀더라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계산 유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15번. 다각망 도선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30도하고 120도 이 다각망 도선법은 30도, 120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각형의 내각이 30도에서 120도는 교회법을 이걸 준용한 교회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이어야 될 것이고 도선 1도선에서의 점의 수는 기르점과 교점을 포함해서 5점 이하가 될 것이고 1도선의 길이는 4km 이내고 점과 점 간의 길이는 0.5에서 얼마? 0.5에서 1km 이렇게 되는 거죠. 16번. 도근점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눈에 보이네요. 3번에 보시면 C가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은 백악법을 따른다라고 해놨어요. 아니죠? 방위각법을 따른다라고 했죠.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다? 백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백악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문제를 풀 때는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와 보기를 한눈에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연습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돼요. 딱 봐도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정답이. 17번. 자, 경이고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이네요. 1cm죠. 그리고 경위는 도선법하고 방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500분의 1로 하는 것이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곡선일 경우에는 직선에 가깝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상태와 다르지 않도록 경계를 측정 연결하는데 이때 중앙종고가 얼마? 5 내지 몇 cm? 5 내지 10cm 이하가 돼야 된다. 정답은 4번. 18번. 기선고도비를 구하시오. 자, 기선과 고도의 비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쓰면 얘는 MA에 1-100분의 얼마? 100분의 P가 되는 것이고 H는 MF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지워진단 말이에요. M이 지워지니까 나머지 숫자만 그냥 넣으면 돼요. F가 얼마? 0.15 여기는 0.2 곱하기 종주복도가 70%니까 0.3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딱딱 지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0.4가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되니까 0.4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써놓고 보면 서로 지워진단 말이에요. 기선고도비의 어떠한 계산 문제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1번. 19번. 올해 서울시와 지방지 지적측량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GSD,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상 표본거리다라고 하는데 이 GSD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축척에다가 곱하기 F분의 H가 축척이잖아요. F분의 H가 축척인데 이 축척에다 뭐를 곱하냐면은 픽셀의 크기를 곱해주면 돼요. 픽셀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때 그럼 여기서 하나씩 넣어보면 얘가 지금 5cm라고 주어졌어요. 5cm니까 50mm죠. F가 얼마? F가 8mm입니다. 8mm고요. 자, 픽셀이 2.5 마이크로메타면은 1 마이크로메타는요 0.001과 같은 값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0.0025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H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60m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있는 단위들은 밀리미터 단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공이 3개가 더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1000을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정답은 2번인데 굳이 이렇게 계산했을 때 16 이렇게 나오면은 2번 말고 답이 될 수밖에 2번 말고 다른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지방직에서 나왔으니까 후에 어떠한 서울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또 나올 수 있고요. 기성고도비가 꾸준하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지상 표본거리 GSD를 구하는 것도 시험에 충분히 앞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라든지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기선 해석이다. 옳지 않은 것은 눈에 딱 보이죠? 1번. 세션별로 하되 다중이 아니라 뭐야? 단일 기선 해석 방식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단위는 미터고요. 세제짜리까지고 2주파 이상의 관측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전리층을 보정하고 그다음에 기선 해석 결과는 고정에 의하며 그 결과를 기초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형식으로 기선 해석 계산부를 작성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2년도 지방직 지적측량화 9급 기출문제인데 한 2문제 정도가 좀 까다롭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뭐 함정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고 몽땅 지적측량하게 있는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것으로 봐요. 역시 뭐 매번 지방직에서의 어떠한 합격의 당락은 공통 과목이죠.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공통 과목에서 얼마만큼의 점수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지역별로 물론 커트라인의 어떤 편차는 존재하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간다면 결국은 공통 과목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2022년도 6월에 실시되었던 지방직 지적측량학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였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공무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